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투기 어린이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 반드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 부동산 처음 투자도 아니지 남의 말 듣고 돈 입금하고 입지 같은 거 살피지도 않고 부동산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한 경험을 이야기한 적 있죠. 자 지금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트래픽 잼이죠. 아침 도로교통 상황이라든가 저녁 퇴근 시간에 보면 도로가에 차들이 엄청나게 밀려있고 그 중에 그 수많은 차량 중에 한 대가 자신의 차량이죠. 그 차량을 가지고 일을 하러 가고 돈을 벌러 가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찬바람 맞으면서 나와가지고 저녁 어수룩할 때 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삶을 탈출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언제까지, 물론 요즘에는 정년퇴직이라든가 직장이 보존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구 대책을 스스로 세워야 하는 거야. 저는 뭐 국민연금 하는데요. 저는 국민연금도 고갈되고 자신들이 낸 돈, 물론 국가는 부도가 잘 나지 않겠지만 국민연금이 결국은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죽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 세대 또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후손들은 아마 국민연금 고갈 사태를 결국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트래픽잼, 이런 복잡한 도로를 뚫고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이 처량한 신세를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종잣돈을 인내를 가지고 마련을 해가지고 투자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볼 것은 딱 5분간만 해보고 싶은데, 먼저 이 부동산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이냐, 우리도 일본 부동산처럼 될 것이냐 하는 거다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 부패 이 시대가 개발도상국 시대, 우리나라 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역사가 얼마 길지가 않죠. 맨바닥에서부터 헤딩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강북, 서울 개발하는 옛날 사진을 보면 맨바닥에 그냥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부동산의 미래는 어떨 것일까? 정말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따라서 부동산도 계속 폭증할 것인가? 저도 우리 세대, 약간은 저도 기성세대이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20대, 30대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 세대, 지금 개발도상국 시대는 지났죠. 우리나라는 완전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인데, 아직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부동산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 신화가 앞으로 우리 세대에도 계속 먹힐 것인가? 일단은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논리를 믿고 싶어 하죠. 신화처럼. 절대로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지고 있고 부동산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이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인데, 요즘 최근에는 약간 저도 두려움은 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부동산 폭락론자라든가 부동산 부종론자들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긴 한데, 부동산 부종론자라든가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주장하는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 어떻게 그런 통계 자료랑 그런 논리 구조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주가 분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해봤는데요,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어제까지는 나라 경제가 좋은 거야. 근데 오늘은 나라 경제가 안 좋아. 이딴 식의 분석을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단견이죠. 단순한 그런 시각을 갖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고용률이 좋아서 경제가 회복 조짐이 있다.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주식시장 분석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세를 이루고 고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보도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정반대로. 이런 보도를 보고 정말 이 주가를 가지고 노는 이 주식시장의 이런 보도들,
주식시장 분석 이런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허황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부족하는 것도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단견적인 거야. 뭐 부동산 분양 물량 뭐 분석하고 있고 정부 정책 뭐 분석하고 있고 저는 그런 건 별로 이 부동산의 시세를 결정하는데 물론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정보죠. 수요 공급 물량, 청약 물량, 분양 물량, 미분양 물량 뭐 이런 것이 엄청 중요하죠.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1년, 뭐 2, 3년 치고 빠진 애들한테는. 그런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동산 이런 투자 분석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초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투자를 목적으로 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 것은 저에게 가장 두려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부동산 이것도 누군가가 수요를 해줘야지, 누군가가 소비를 해줘야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점진적으로 실물 자산을 오르겠지만 누군가는 사줘야지만이, 부동산 수요자가 있어야지만이 부동산이 점진적인 상승을 하겠죠. 근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인구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뭐 2030년, 203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 이것이 뭐 2017년, 18년 그 인구 통계 조사에서 그렇게 추측을 했었어요. 2030년까지는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그 분화 이런 것 때문에 가구 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구가 준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인구가 줄어도 가구 수는 계속 당분간 증가할 것이다.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증가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요즘에 최근에 인구 출산율을 보도되는 거 보면 약간 겁은 나요. 왜? 1.0명도 안 돼. 0점대로 추락했죠, 출산율이. 이거는요, 그 복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1 이하로 떨어지면요, 인구가 우리가 예상했던 감소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으로 목적을 했던 인구 그 추계가 훨씬 더 단축이 되는데 그 단축도 현격하게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 2035년까지 인구가 증가한다고 통계청에서 분석을 했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의 그 출산율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2030년은커녕 2025년이면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인구는 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겠지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인구가 뭐 우리나라 인구 4천만 명 시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아예 이해받게 했을 건데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지금 계속 증가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시기가 점점 더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동산의 가장 비관적인 전망, 뭐 일본 경제를 따라간다, 일본 부동산 경기를 따라간다, 이런 거는 전혀 개같은 소리고요. 가장 확실한 부동산을 암울하게 하는 것,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해보라, 가장 확실한 전망을 해보라 하면 정부 정책이 현격하게 바뀌고 출산 대책이 확실하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부동산의 가장 부정적인 쇼크로 작용할 것은 바로 인구 감소다. 생산 가능 연령 젊은 층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부동산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쇼크적인 그런 뉴스가 아닌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 정말 그 차기 대통령은 출산 대책을 확실하게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